안녕하세요. 앞선 동영상에서 저는 그 드루킹에 의한 여론조작도 모자라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현재 나온 각종 그 여성 관련 폭력, 조직적인 문란에도 불구하고 여성 단체들이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그 여성 단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여성부의 성인지 감수성 지원금이 무려 34조 원이나 예산에 지원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 단체들은 이 지원금을 얻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여나 야나 지금 현재 그 삼성과 연관돼 있는 그 여시제라는 그 단체, 싱크탱크라는 단체에는 좌나 우나 가릴 것 없이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삼성은 여당 측에서나 야당 측에서나 어떤 인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슈를 크게 확대를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 어떤 정치세가 들어와도 그 삼성을 위한 그 일을 해주는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 차기 선거에서 져서 그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자한당 쪽에 황교안 같은 사람도 삼성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 왕국을 계속 지탱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당 측에서 정의당을 키워주는 것은 미국 민주당의 지원 세력인 소로스가 추진하는 성소수자 확대, 그리고 난민, 또 여성 운동, 페미니즘, 이런 것을 키워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인데, 얼마 안 됐죠. 그 삼성바이오, 무려 5조 원이나 되는 삼성바이오 사건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작년 8월입니다. 뭐냐면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규제 혁신을 오픈해버린다, 규제 완화를 시킨다 라는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진보층에서도 무려 66.6%가 지지한다고, 왜 666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 뉴스화했어요. 근데 단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명수가, 그러니까 사람 수가 5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물은 뭡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는 결과를 그 여론 조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삼성계가 됐지만 어쨌든 카카오 은행의 그 은행을 일반화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 은행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카카오은행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은행입니다,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은산 분리기 때문에 은행과 산업 그 자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이 언제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삼바 이후에 또 은산 분리를 했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
것은 뭐냐면요. 가령 유시민이 자꾸 대권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데 유시민은 전 보사부 장관이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그 의료 민영화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하고 보험회사가 또 굉장히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료 민영화든 국영화든 현재 그 한국의 그 노인층들은 얼마나 약을 또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그 제약사의 이익이 또 누구에게 연관돼 있는지 그것도 또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닝썬의 그 승리의 문제는 옷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권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승리가 입은 경찰복에는 명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윤모 총경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쌓여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복을 대여하는 회사에서는 명찰은 대여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입은 경찰복은 자기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입은 경찰복은 윤 총경의 경찰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승리는 그 사진을 돌연 삭제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뭘 삭제하고 그러는 거는 감추려는 거기 때문에 그 짓을 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버닝썬 사건이 큰 문제냐면요. 바로 그 네이버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기업주이죠. 근데 이혜진의 아버지도 역시 삼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삼성생명 대표이사였던 이시용이라는 사람이 이혜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혜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이버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드루킹 사건과 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네이버잖아요. 네이버에 또 2017년도에 나타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미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드루킹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이 또 네이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돈 50원만 주면 개당 50원이면 원하는 댓글을 조작 달아주는 댓글 전문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인데도 네이버에서 제대로 이것을 적발하고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업체가 100여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강남역 맛집을 입력을 해보면 특정 업체로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그 일당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챙긴 돈은 5억여 원에 해당하고 PC 40대를 원격 조정해가지고 이런 특정 업체의 이름을 실시간에 포털에 올리는 그런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을 네이버에다 한 겁니다. 근데 이 뒷배경은 실제로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죠. 드루킹 같은 조직체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런 거를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것은 아직 특별하게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는데 네이버 관계자는 조심하겠다, 필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이런 걸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혜진이라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냐면요.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승주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승주는 영어 이름으로 카울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YG 소속 연예인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네이버에서 무려 1,000억 원을 YG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이 201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음악 콘텐츠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보려고 네이버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YG와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보시면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 3월 15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네이버 이혜진 총수의 아들이 YG 소속이라고, 이승주, 그 아들 이름이 이승주였죠. 카울러 이승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 아들 이승주는 24살이라고 그러는데 YG 밑에 더블랙 레이블 소속의 클럽 DJ로 드러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랑 YG랑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반사를 키우기 위해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네이버 총수, 이혜진 총수 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버닝썬 그 사건이 YG 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드러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가리려고 지금 다른 사건들을 뻥뻥 터뜨리는지도 모르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버닝썬은 성폭력, 마약이 연관돼 있다 그래요. 마약이. 그리고 납치, 감금 이런 것이 연관돼 있는데 마약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승주라는 그 네이버 이혜진의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그런 그 연예인이 누구냐면요. 김병훈, 쿠씨라고 그러는 별명을 가진 김병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쿠씨가 코카인을 구매해서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7년 12월 그때에 코카인을 구입해서 흡입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쿠씨라는 자가 이승주를 굉장히 아끼고 대중에 전적으로 소개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YG의 버닝썬의 문제는 지금 마약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 마약과 클럽과 돈, 또 성, 매매인지 성폭력인지 그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건이에요.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이런 거를 가리려고 지금 한쪽에서는 나경원이 막 심한 말을 마구 던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권 지지층이 나경원 쪽으로 쏠리도록. 그래서 마치 여권이 굉장히 그 독립투사적인 그런 층인 것처럼 지금 부각시키고 야당 측은 나경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친일세임을 강조하고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런 여야의 주고받기를 하고 이슈를 막 혼란시키고 이슈를 가리고 이런 사이에 저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